안녕하세요. 7월 25일. 네,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이 일단 많이 생기네요. 네, 일단 뭐 저도 가급적이면 네, 주가를 안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뭐 특히나 급등하고 있는 종목, 뭐 오늘도 에코프로 또 뭐 10%대 이상 급등했죠. 일단 포스코 그룹 좀 마찬가지인데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일단 가급적이면 좀 급등하고 있는 쪽 주가 보시지 마시고요. 뭐 보시려고 하면 우리 주가만 보시되, 아니면 우리 주가 보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시면 잠깐 내 주식창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오늘의 주인공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주였습니다. 뭐 에코프로 BM이 14%대 급등했고 에코프로가 11%대, 뭐 포스코 그룹주도 포스코 퓨처엠이 10%대에서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이게 정말 뭐 가장 큰 원인은 그죠. 뭐 수급에 대한 공백인 듯한데, 수급의 공백에다가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뭐 PBM 이슈라든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 여전히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많아서 좀 힘을 못 받치고 있는 듯한데요. 뭐 저도 업무로는 상당히 싫어하지만 회사의 또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냥 이거는 제 그냥 업무론입니다. 그냥 이것도 회사는 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낮아지니 그죠. 뭐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정확하게 3사의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 부분이랑 합병 비율, 정확한 비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뭐 코스피는 0.3%대, 코스닥은 1%대에서 뭐 에코프로 BM이 이끌어줬던 상황이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코스피 쪽으로는 LG화학 1%대, 포스코 퓨처엠 10%대, SK이노베이션 4%, 금양 5%, 2차전지가 그냥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2%대, 2차전지, 리튬,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12%대 급등했고요. 또 고려 아연 쪽에 대한도 2차전지 뭐 그 또 이슈가 있죠. 14%대. 그리고 뭐 LS 그룹 뭐 2차전지 또 뭐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가 지금 현재 아주 상당히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14%대 급등, 에코프로 11%대 급등했고요. 오늘 일단 엔터주, JYP가 9%, SM이 7%대, 그나마 엔터주가 조금 괜찮았고, 포스코 DX. 일단 오늘 크게는 엔터주, 에코프로 그룹주 급등, 포스코 그룹주 급등, 이렇게 그냥 크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2.18%대 빠졌고요. 뭐 제약은 약보와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모두 빠져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0.3% 상승한 2636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뭐 직전 고점이 2650 부분이었죠. 해서 음봉으로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장중의 고가가 2646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고요. 저가가 2621. 뭐 포스코 그룹주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뭐 반도체 여전히 그냥 조정, 뭐 조금 개별 이슈 사항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또 급등 1%대 급등하면서 939로 마무리되었고요. 5일선 잘 지켜내면서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가가 1.67, 945. 코스닥 또 신고가가 나왔죠. 에코프로 그룹주. 저가가 마이너스 0.6, 924. 정말 이렇게 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숨만 나오네요. 일단 뭐 아시아 정시 쪽에 대한 부분, 홍콩이 4, 5%대 급등했네요. 중국이 2%대. 일단 중국, 홍콩 쪽이 급등, 대만도 0.97%대 상승했고요. 일본만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0.35% 하락한 1275원에 마무리되었고요. 유가는 78달러, 82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급 현황 오늘 코스피 쪽으로는 개인만 1조 3천억대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개인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외인이 무려 1조 3천억, 기간이 600억대 팔았는데 그 물량을 개인이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외인 3,800억, 기간 400억대에서 양 매수. 외국인 3,800억 코스닥 쪽,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쇼크브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게 공매도 쇼크브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1조 원대 조금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크게 빠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뭐 조정이 들어와도 그죠, 잠깐의 조정, 뭐 가격 조정 그렇게 심하게 안 들어올 듯 합니다. 그냥 당분간은.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정말 내 수급을 그냥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54조 원대까지 또 최고치 근처까지 왔네요. 전일 대비 7,100억 증가한 54조 원대, 신용융자도 증가 19조 8천억, 전일 대비 1,200억 증가한 사항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포스코 퓨치엠 10%, SK이노베이션 4%, 2차전지 쪽이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 14%대, 에코프로 11%, 포스코 DX가 벌써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JYP 9%대 급등했고, SM 7%대, 뭐 2차전지 없는 쪽은 정말 소외감, 박탈감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코스피 의약품 1.58, 코스닥 제약 2.46에서 모두 하락 마무리되었고요. 또 14만 4천원대까지 왔네요. 이 가격대까지 또 올지는 몰랐습니다. 거래량 61만 6천주에 91%대, 거래량 뭐 전일이랑 비슷하게 나오면서요. 시가가 14만 6,700원, 약보합에서 출발했습니다. 고가가 14만 7,900원 강보합 부분이 있고요. 저가가 14만 4,100원. 요게 일단 또 전 저점 부분이었죠. 7월 11일 날 저점 자체가 14만 4천원 부분이었습니다. 요거 찍고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7월 11일 기준까지 주가가 빠진 상황이고요. 뭐 신한증권 매도 1위, 그래서 순매수 조금 하고 있고요. 골드만이 또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2만주 순매도. 그리고 DB검투 쪽 개인 창고죠. 8,600주. 어제도 3만주. 뭐 개인 물량들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안타깝죠. 뭐 그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14만 4천원대 지지받고 또 올라갈지,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52주 신저가 부분이었죠. 올해 3월달에 14만 2,500원까지 또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수급을 한쪽에서 빨아들이니 JP모건 UBS 쪽이 조금 샀고요. 공매도 수량 28,000주에 4%대, 뭐 공매도 부분은 뭐 과거 대비 상으로는 줄어들면서 뭐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어제도 29,000주에 4%대, 공매도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아까 7월 11일 날 저점 14만 4천원, 오늘 일단 장중에 거기까지는 찍혔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약간 쓰리봉 근처라고 봐야 되겠죠. 14만 4천원 라인대, 최저가 근처인 올해 3월달 14만 2천원 라인대, 그리고 14만 4천원 라인대, 약간 쓰리봉으로 봐도 괜찮을 듯 한데요. 여기서 깨지 말고 올라가야죠. 수급 편한 개인만 샀고요. 97,000주. 어제도 개인만 10만 7천주. 외인 2만 9천주. 기간 6만 9천주. 양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외인이 조금 사다가 여하튼 에코프로 그룹주 쪽으로 급등하면서 조금 또 매도세가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도 4만 6천주. 여전히 매도세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바닥을 논하기는 또 어렵네요. 헬스케어 2.18% 하락한 62,7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80만 7천주에 88%대, 모제 거래량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요. 시가가 마찬가지 약보합 마이너스 0.94, 고가가 0.78, 64,600원 부분이고요. 저가가 마이너스 2.34, 62,600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외국계 정권사 뭐 시티그룹 쪽만 잠깐 보이고요. 뭐 신한증권, 일단은 헬스케어 쪽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공매도 부분은 여전히 봐야 됩니다. 9만 3천주에 11%대, 어제도 10만 3천주에 11%대. 물론 과거에 그죠 20만 주대 나오는 대비상으로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 감소 추세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일단 매물대 하단 부분까지 이탈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매물대 하단 부분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하게 지지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게는 없는 듯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트 상으로 본다 그러면 최근에 3월달에 저점 6만 1,000원, 6만 초반대, 6만 초반대, 요것도 6만 초반대 지켜줘야죠. 수급 현황 외인 3,200주, 기간 1,500주에서 소폭이지만 그래도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헬스케어 쪽으로는 네, 금융투자 보험은 샀고 투신 사모펀드 쪽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5,800주 소폭 매도 나왔고요. 일단 헬스케어 쪽으로는 뭐 연기금이 3일 연속 조금 사다가 오늘은 소폭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0.47% 하락한 83,9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48만 주의 99%대. 마찬가지 어제 거래량이랑 비슷하게 약보와 뭐 제약이 강하네요. 네, 5일선도 지켜내주고 있고 고가가 86,800원에서 2.97, 마찬가지 시가는 마이너스 0.7, 약보합에서 시작했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1.38%, 네, JP모건 매도, 공매도 수량 35,000주의 7%대, 마찬가지죠. 삼형제 쪽으로는 일단 공매도 자체 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약은 가장 강하게 5일선, 21선까지 다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매물대 상단까지 위에서도 지켜내주고 있고요. 수급현황 개인 만주, 네, 기간 3200주 매수했습니다. 외인만 14000주 정도 내 팔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연기금 1000주가량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전히 최근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가 네, 시장을 이끌고 있으면서 수급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번 주 벌써 화요일인데 그죠? 이게 PBM 소식이 이번 주에 나올지 아무튼 뭐 희망회로 조금 많이 돌려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회로 많이 돌려서 네, 아무튼 뭔가 아무튼 좋은 소식이라도 조금 나와줘야 아니면 그죠? 불확실성 해소 뭐라도 조금 되어야 삼형제에 대한 주가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또 어려운 장이 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 기준상으로 네, 정말 아까 이게 뭐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그죠, 시장의 수급 부분이죠. 네, 2차전지 쪽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로 수급을 다 빨아당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삼형제 쪽으로는 PBM에 대한 이슈, 이번기의 실적에 대한 이슈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 정말 별 이상한 생각까지 다 드네요. 네, 정말 회사가 한 8월 중순쯤에 합병 공시를 내기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 좀 뒷배로 그죠? 뭐 뒷배로 뭔가 약간 직접적으로는 못하겠고 간접적으로 뭔가 조금 또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또 별 이상한 생각도 다 드는 지금 주식시장 현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 녹십자 랩셀 부분이랑 네, 지시셀 부분, 뭐 합병에 대한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먼저 주식 매수 청구권 쪽에 대한 부분, 주식 매수 청구권 기준은 그죠? 합병 공시 기준상으로 최근 2개월 거래량 기준, 최근 1개월 그리고 최근 일주일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시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종가 부분이랑 거래량 다 따져가지고 거래량을 산술 평균해서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형성이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합병 비율 쪽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합병 공시 기준상으로 최근 1개월 그리고 최근 일주일 그리고 전일 종가 기준상으로 해서 마찬가지 종가 거래량 가중평균 다 따져서 네, 합병 비율 자체가 정해졌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지시셀 같은 경우에도 그죠, 할인 및 할증이 없었습니다. 원래 기준상으로는 그죠, 주가에 의해서 합병 비율이 정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할인 및 할증이 이루어지는 게 원래 기준이죠. 하지만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인 및 할증 자체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주가로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라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네, 이렇게 똑같이 해서 현재 기준상으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부분이랑 합병 비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셀트리온 마찬가지 이렇게 기본 데이터 네, 종가 거래량 해서 셀트리온 오늘 기준상으로 7월 25일 부분이죠. 해서 각 셀트리온의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종가 기준상으로 거래량을 곱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똑같은 기준입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7월 25일부터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이런 기준상으로 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일단 먼저 네, 주식 매수 청구권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에 해당되는
기준은 그죠? 합병 공시 기준상으로 일주일 전 주가, 1개월 전 주가, 그리고 2개월 전 주가 평균치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상 셀트리온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정확하게 152,530원 부분입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5,700원, 셀트리온 제약은 83,000원 부분이죠. 이건 지금 현재 부분이고요. 만약에 8월 중순쯤에 합병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머물러 있는 데가 지금 14만원대 계속 머물러 있을 비중 자체가 더 커지죠. 과거에는 뭐 16만원대까지도 있었습니다. 16만원대, 17만원대까지 있었던 주가 부분이었는데 이제 8월 중순쯤에 합병 공시가 나오면 그죠. 일단 8월 달부터 최대 2개월 정도니까 한 6월 요때 한 대략 한 이때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16만, 17만원대에 놓였던 이런 가격에 대한 비중 자체가 사라지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성으로 보면 그 시점 8월 중순쯤에 합병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14만원대에 진입할 겁니다. 아마 14만원 중후반 사이에 진입을 할 것 같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조금 떨어지겠죠. 셀트리온 제약도 뭐 크게는 변동 없을 듯하고 그죠. 아무튼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정확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152,530원, 헬스케어 65,000원, 제약 83,000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가 기준상으로 주가는 뭐 당연히 낮아진 사항이죠. 일단 헬스케어랑 뭐 제약 쪽에 대한 주가 부분이랑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부분이랑은 크게는 차이가 없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 조금 떨어져 있고요.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 합병 비율은 합병 공시가 나온 시점상으로 전일 주가, 일주일 전 주가, 1개월 전 주가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그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148,000원, 헬스케어 63,000원, 셀트리온 제약 83,000원대에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존속 법인으로 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주 그대로 받고요. 43.2조 헬스케어 100주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43주 받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00주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56주 받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합병 비율 쪽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일단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처럼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듯 합니다. 비중 자체는 8월달 중순에 공시가 나와도 비슷하게 뭐 43%, 44%대, 56%, 57%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기준상으로 증권사 애널이 그죠. 일단 뭐 지시셀 사례를 들면서 지시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청구자 수가 지시셀은 279명이 나왔고요. 녹십자 랩셀은 요게 소멸법인이었습니다. 167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구 주식 수는 41만 5천주, 녹십자 랩셀은 84만 주가 나왔고요. 지시셀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 10만 3천원, 녹십자 랩셀은 4만 1천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상으로 그죠. 정권사 애널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대략 776억, 777억 정도 나왔다라는 그런 레포트가 있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여기 지시셀 뭐 과거 지시셀 합병 당시 요 기준상으로 대략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이 한 777억 정도 소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시셀 합병 당시와 동일 비율로 주식 매수 청구 나온다면 약 1조 1000억대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기사상도 보여주면서 그죠. 지시셀이든 녹십자 랩셀이든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모두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시셀의 주식 매수 청구일이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부분이었는데요. 9월 13일 이때부터죠. 99,500원 그리고 10월 5일 요때까지죠. 요때 부분이었죠. 어떻게 보면 주식 매수 청구권보다 종가상으로 위에서 마무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시셀 기준상으로 10만 3천원 부분이니까 그죠. 대략 한 9만 8천원, 9만 9천원대에 나왔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시셀의 주식 매수 청구권 비율 자체를 우리 셀트리온이랑 동일하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6.5%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수의 3.9%,
청구가 되었고 녹십자 레슨은 66.5% 되었고요. 일단 정권사 N을 아까 합병, 우리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당시 GC셀과 동일하게 볼다라고 하면 1조 1000억대에 나온 부분은 요 GC셀의 전체 주식수 대비 요거 청구 주식수 3.9%를 가지고 산정한 부분인데요. 그 똑같은 기준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셀트리온의 주식 총수가 현재 1억 4,600만 주, 헬스케어가 1억 6,400만 주, 그리고 제약이 3,900만 주 부분입니다. 물론 이때 GC셀의 구조 부분이랑은 당연히 다르겠죠. 뭐 최대 주주라든가 뭐 연기금 비율이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단순하게 전체 주식수에서 청구 주식수 비율 3.9%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억 4,600만 주에 3.9% 570만 주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15만 2천원대 부분이었죠. 실질적으로 이거보다는 더 떨어질 겁니다. 14만원대 보일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대략 8,700억대, 헬스케어의 주식 총수 1억 6,400만 주에 3.9% 본다라고 하면 640만 주, 주식 매수 청구 가격 대략 6만 5천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략 4,2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동일하게 제약 3,900만 주에 3.9% 150만 주, 주식 매수 청구 가격 8만 3천원 한다라고 하면 1280억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하나증권에서 나온 요 1조 1000억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셀트리온 제약은 그죠. 뭐 셀트리온이 지분을 55% 가지고 있고 일단은 이게는 크게는 주식 매수 청구된 부분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한 듯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지금 이 기준상으로 대략 1조 3천억대의 부분 자체가 청구 비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수 부분을 봐야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1조 3천억대 나오지만 그죠? 이거 3.9%에 대한 부분 GC셀이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비율 3.9%를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부분 요거에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8월 중순쯤에 이제 합병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과거에 16만원, 17만원대 주가 차지하던 이게 기간, 계산 산정 기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14만원, 15만원대 부분상으로 주가가 형성, 이 기간상의 주가를 기준상으로 다시 주식 매수 가격이 정해지는 사항이라서 아마 셀트리온 14만원대 들어갈 겁니다. 헬스케어는 한 6만 초반대 나올 듯 하고요. 뭐 제약은 8만 초반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 당시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1조 3천억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그죠. 단순하게 더 떨어지고 본다라고 하면 뭐 1조 원대 부분이든 그렇게 나올 수 있겠고 비율 자체가 더 줄어진 3.9% 대비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 또 금액 자체는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하튼 정말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원인은 그죠. 수급에 대한 블랙홀 그 부분인데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회사는 뒤에서 웃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웃고 있겠죠. 지금 뭐 최대 주주든 뭐 회사든 그죠. 주가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빠지는 부분 이슈사항 아닙니다. 어차피 그쪽 사람들은 뭐 지분을 팔 것도 아니고 계속 가지고 가는 사항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 측면에서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좋은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려면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자체가 낮게 들어갑니다. 그럼 또 일부에서는 그죠. 주가가 이렇게 낮은데 반대 합병에 대한 부분을 찬성하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냥 기본적인 단순 논리상으로는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단 예로 아까 그냥 이걸로 예를 들게요.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15만 2천원 부분이죠. 이제 그러면 약간 주총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17만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 15만 2천원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주주가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17만원인데 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바에 그냥 그죠. 장내에서 17만원으로 매도하는 게 훨 낫죠.
네. 그게 조금 네, 아까 그 일부 주주분들이 말하는 주가가 이렇게 낮은데 합병이 진행되면 나는 무조건 반대다. 반대다. 이거 반대라는 부분이랑은 또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반대를 해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 해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그죠? 반대라는 부분은 이제 주총 때 뭐 아까 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뭐 찬성 그런 기준 자체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 기상에서 정말 반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합병이 한다라고 진행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합병이 한다라고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질 겁니다. 주가가 더 빠지는데, 그걸 무릅쓰고, 여기 낮은 주가에서 나는 찬성 못한다. 반대한다. 그럼 더 빠지겠죠. 네, 아무튼, 정말 참,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아무튼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참, 네, 답답해서 한번, 네,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